막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일본군과 맞선 남자. 오늘 가슴 뛰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윤호TV입니다. 어느 조용한 절, 김두한이 불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그의 얼굴에 가득합니다. 해방이다. 독립이 왔다. 이 독립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는가. 아버님이 그리하셨고 어머님이 그리하셨다. 난 이 새로운 조국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먹패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무엇을 위해 누구와 싸운단 말인가. 그의 눈동자가 젖어듭니다. 한편 종로거리.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강도야, 강도야. 저놈 잡아. 치안대원들이 뛰어나옵니다. 도둑이야. 쫓아. 하지만 범인은 골목으로 사라지고 돈을 빼앗긴 행인이 통곡합니다. 아이고 망했다. 아들놈 목숨하고 바꾼 돈인데 말이야. 해방은 됐지만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인적이 없는 골목. 치안대원들이 우미관을 찾아옵니다. 건준의 치안대에서 나왔소. 김두한 씨를 만나러 온 거요. 김영태가 나옵니다. 저희 큰형님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서 찾아왔소. 안 됐습니다만 우리도 요 몇 달 동안 큰형님을 못 뵈었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오. 글쎄요. 우리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만 무슨 일인지 먼저 알면 안 되겠습니까? 치안대원이 설명합니다. 우리 건준 치안대는 김두한 씨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소. 지금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요. 사방에서 도둑과 강도들이 들끓고 있어요. 치안대에 협조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김두한 씨의 부하들을 건국준비위원회에 들어오게 해준다면 치안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큰형님이 돌아오시면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조국 건설 사업을 위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몽양 여운형 선생님과 치안대장 장권 동지의 부탁이요.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치안대원들이 떠나고 김영태가 혼잣말을 합니다. 새로운 조국 건설 사업이라? 헌데 이 두한이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김두한의 집. 이재희가 임신한 몸으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힘이 들어 보이는구나. 좀 쉬어라. 괜찮습니다. 오숙군이 투덜거립니다. 아범은 참 대책이 없어. 식구 하나가 곧 더 늘 텐데 통소식이 없으니. 어머마, 그만해라. 그 사람이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이더냐. 할머니가 기침을 합니다. 종로 찻집. 김희수, 임동호, 최동열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언제 해방이 됐나 싶게 종로는 옛날과 달라진 게 없어. 새 세상이 왔다고 난리들이더니 어느새 또 조용해졌어. 백성들이야 늘 그런 거 아닌가. 바쁜 건 위정자들이야. 곧 공산당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운다더군. 해방정국. 여운형은 건준을 조직해 주도권을 잡았으나 총독부는 약속을 어기고 정권 이양을 미루었습니다. 북쪽엔 소련이, 남쪽엔 미국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조선의 정객들은 이념에 따라 갈등하며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전차 안. 김두한이 손잡이를 잡고 창밖과 차 내부를 둘러봅니다. 승객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김구 선생이 곧 오실 거라네.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야. 하하. 나도 들었네. 오셔야지. 임시정부의 주석 아니신가. 미국에 계시는 이승만 박사도 곧 오신다던데. 아 그래? 헌데 이송진 누나, 김성수 같은 분들은 왜 건준에 참여치 않은 겐가? 난 그게 이상해.
이 사람 이렇게 멍청하긴. 건준인가 뭔가 그쪽이 몽땅 공산당 사람들로 똘똘 뭉쳐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싫은 거지. 아휴, 이 시국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러게 말일세. 걱정이구만. 김두한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실. 여운형이 답답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일이 참으로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총독부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어요. 이 사람들 이거 통 말하고 달라요. 뭐 하나 제대로 권한이 넘어오지 않고 있어요. 한 의원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대체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저들 스스로 정권 이양한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운형이 한숨을 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못 믿어왔던 거겠죠. 저들은 지금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조선반도 내에서 그 어떠한 정부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이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 넘겨주겠어요? 다른 위원이 항변합니다. 허참, 아니, 도대체 독립이라는 게 뭐요? 남의 간섭을 받으려고 독립한 것은 아니지 않소? 결국 우리 조선 사람들의 자치정부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우리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니요? 그럴 리야 있겠소만. 답답해요. 고아는 뭐라고 하던가요? 여전히 요지부동이던가요? 여운형이 고개를 젓습니다. 그렇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서로 힘을 합쳐도 이 어려운 시국인데 건국 사업이야말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거족적 단결이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 모두 다 좌익 사람들만 있으니 한쪽에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 참. 한편 다른 곳에서는 송진우와 김성수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택상이 말합니다. 몽양이 요즘 심사가 아주 불편하다지요? 송진우가 대답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야말로 닭 쫓던 게 지붕만 쳐다보는 꼴이 됐습니다. 애당초 총독부를 믿은 것이 잘못이었어요. 순진한 건지 아니면 욕심들이 많은 겐지. 김성수가 동의합니다. 그러게 말이요. 그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몽양이 아니었는데. 송진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원칙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요. 한 나라의 정부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임시정부가 있으니 또다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진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게 진산. 건준에 참여하지 않은 건 분명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대로 앉아서 임정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는 일 아닙니까? 다들 건준의 상층부만 보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자생적으로 조직된 하부 조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유진산이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좌익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말이에요. 이제 박헌영마저 건준에 가담을 한다면 좌익의 규모는 엄청날 것입니다. 조병욱이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요. 어떻게 되찾은 나라인데 공산주의자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지요. 전차에서 내린 김두한이 거리를 걷습니다. 그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는데 깃대에 걸린 일장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보입니다. 김두한이 해군무 간부의 일장기를 보며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주먹을 불끈 쥡니다. 해방된 조선 땅에서 여전히 일본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미관, 신영균과 개코가 트럭에서 짐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단원이 놀라며 묻습니다. 와, 이거 광목 아닙니까? 이게 다 어디서 왔어? 개코가 으스대며 말합니다.
음이 깜찍한 놈 무엇이 그리 궁금하다냐? 우와, 형님 이게 다 어디서 났어요? 외놈 공장이라도 터셨어요? 터? 털어 임마. 아, 우리가 도둑놈의 새끼냐? 우리 막 그냥 일본 놈들이 놔두고 간 거, 그냥 이렇게 살포시 주워 갖고 온 것이지. 안 그런가? 신영균이 지시합니다. 자자, 만길이 너는 창고로 가라. 창고로 가서 이 짐들 부려놔. 바쁘다 바빠. 갈 곳이 아주 많아. 홍만길이 대답합니다. 알았어. 야, 운전수, 가자. 김영태가 나타나 묻습니다. 야, 영균이, 저것들은 다 뭐야? 형님, 뭐냐고 묻고 있잖아. 개코가 대답하려 하는데 휘발유가 먼저 말합니다. 아, 광목입니다. 저기 영등포 공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어차피 일본 놈들이 놔두고 간 거 아닙니까? 늦으면 우리만 손해죠. 빠른 놈이 임자입니다. 아, 글쎄. 김영태가 타이릅니다. 이놈들아,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주인은 아니잖아. 신영균이 항변합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형님? 어차피 주인이 없는 거니까 저희들이 빨리 챙겨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앞으로 그런 건 큰형님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 함부로 날뛰지 말고 말이야. 잘못하면 큰형님을 욕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 뭐 알겠습니다, 형님. 흐흐. 형님, 큰형님. 그때 적은 인파 사이에서 김두한이 걸어 나옵니다. 개코가 반갑게 소리칩니다. 아, 두한아, 어디 갔다 왔어? 그래, 잘들 있었냐? 들어가자. 김영태가 묻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딜 다녀온 건가? 머리도 식힐 겸 절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랬구만. 그래, 내 생각에도 얼핏 그런 짐작이 들더라고. 그래, 좀 쉬긴 쉬었나? 그런 셈이지요. 아무튼 몇 달 조용히 잘 지냈으니까. 신영균이 말합니다. 좋으셨겠습니다, 큰형님. 그래, 너도 얼굴이 좋아 보인다. 예, 큰형님. 요즘 세월 아주 좋습니다. 어려웠던 조직의 형편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개코가 신이 나서 떠듭니다. 그렇지. 아, 트럭만 가지고 가면 싸그리 다 우리 것이라니께. 웜에 그 방직 공장 앞마당에 그냥 광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디 콱 다 씹어버렸. 홍만길이 김두한과 김영태의 눈치를 살피며 개코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동작을 합니다. 검지손가락을 세로로 입에 가져다 댑니다. 쉬. 김영태가 한숨을 쉽니다. 자네가 몇 달 자리를 비운 동안 애들이 엉망이 됐어. 모두들 제멋대로 우왕좌왕들 하고 있어. 아, 형님. 하긴 뭐 다 혼란투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리고 말일세. 그 건준인가 건국준비위원회인가 거기 치안대에서 사람들이 다녀갔네.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더구만. 김두한이 관심을 보입니다. 치안대라니요? 일본 순사들이 사라졌으니 누구라도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일세. 헌데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치안대에 들어와 달라는 얘기지. 자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더구만. 새로운 조국 건설 사업을 위해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아달라던가. 신영균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이야, 그거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긴 요즘은 어딜 가도 난리들 아닙니까? 한 주먹 한다는 주먹패들이 너도 나도 청년단체니 뭐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큰형님. 김두한이 중얼거립니다. 조국 건설 사업? 생각에 잠긴 표정입니다. 그때 김무옥과 문영철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두한아. 무우가. 영철아. 하하. 좋아 보인다?
김무옥이 숨을 고릅니다. 아따 숨차다 야. 명동서 여기까지 그냥 단숨에 뛰어왔다. 명동? 김영태가 설명합니다. 무옥이하고 영철이가 요즘 그쪽을 보고 있네. 하야시 오야붕이 조직을 해산한 이후 그곳이 비었거든.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 사무실. 장건이 김두한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시오, 김동지. 반갑소. 나 치안대장 장건이라고 하오. 김두한입니다. 자, 앉읍시다. 둘이 마주 앉습니다. 장건이 말을 꺼냅니다. 그토록 애타게 김동지를 찾았는데 이제사 만나게 되는구려. 우리가 김동지를 보자고 한 이유는 김두한이 시원하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국이 나의 힘을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치안대에 참여하겠습니다. 장건이 반가워합니다. 허허허 역시 시원시원하시구만. 고맙소. 많이 도와주시오. 사실 손이 너무 모자라오. 곳곳이 무법천지여. 김동지가 와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반가운 일이지요. 헌데 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김두한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이 근처에 있는 해군무 간부 말입니다. 아직도 일장기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장건이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말이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지금 여운형 위원장님과 여러 어른들이 토의를 거듭하고 있소. 이 총독부가 협조를 잘 안 해서 말이오. 난처한 것이 많아요. 가방 안에 가득 든 다이너마이트. 김두한이 신영균에게서 다이너마이트를 건네받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습니다. 품 안에 조심스럽게 갈무리합니다. 다이너마이트 심지에 불이 붙습니다. 심지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갑니다. 쾅! 연기가 많이 나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담벼락 일부가 무너집니다. 김두한이 외칩니다. 목표 지점으로 돌격한다. 가자. 우미 관패들이 던진 화염병에 무간부 차량과 입구가 연쇄 폭발합니다. 불길이 치솟습니다. 김영태가 소리칩니다. 가자. 해군무 간부 대자가 놀라 소리칩니다. 뭐라고? 폭도들이라고. 일본 부관이 급히 보고합니다. 예. 불령선인들이 폭탄을 들고 침범했습니다. 뭐라? 폭탄? 대자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누군가? 김두한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서 있습니다. 심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자, 잘 들어라. 당신이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누구냐고 묻지 않는가? 대자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합니다. 도대체 넌 누구냐? 폭도들인가? 김두한이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난 김두한이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김자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이다. 긴똑강? 그래, 김두한이다. 김두한. 대자가 든 총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 긴똑강. 너희의 요구 조건은 뭔가? 김두한이 말합니다. 여기는 조선의 땅이다. 그 중에서도 종로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땅이다. 그걸 아는가? 난 군인이다. 대일본 제국의 명령만 따를 뿐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우리 아버님이신 김자진 장군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엔 우리가 폭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 소속으로 이곳에 온 것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말이야. 그래. 요구가 뭐냐고 묻지 않냔 말이다.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땅과 내 구역에서 떠나라. 뭐라고? 너희 일본은 어차피 패망했다. 일장기는 가당치도 않다. 어서. 아니면 이게 곧 폭발할 것이다.
어찌할 건가? 심지와 횃불이 클로즈업 됩니다. 지지직 타들어가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합니다. 무장을 해제하고 너희 군대를 이끌고 이 종로를 떠나라. 아니면 함께 폭사하자. 대좌가 총을 겨누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습니다.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다 함께 죽자는 모양이군. 좋다. 여기서 다 같이 죽자. 긴똑강, 너란 놈은 참 어리석은 놈이구나.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너희들은 전부 사살될 것이다. 김두한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밖으로 문은 다 잠겼다. 너희들은 한 놈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일본 부관이 대좌에게 급히 말합니다. 대좌님, 어차피 곧 귀국선을 타야 합니다. 우리 일본은 졌습니다. 미군이 오면 곧 무장해제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조선의 여러 일본 군대가 용산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후면 거기로 가서 대기하다가 귀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지 않는가? 미군이 와도 무장은 해제됩니다. 김두한이 들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의 심지가 점점 더 타들어갑니다. 그럴 바에야 조선인들에게 주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대좌님, 조선의 치안을 위해서 말입니다. 대좌가 이를 갈며 소리칩니다. 칙쇼, 어서 꺼라 어서. 김두한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대답하라. 내 요구에 대해서 아직 답이 오지 않았다. 너의 부하들을 무장해제하고 이곳을 떠나라. 긴박한 침묵이 흐릅니다. 대좌와 김두한의 눈빛이 부딪힙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심지는 계속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51화 어떠셨나요? 해방된 조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김두한이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았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일본군과 맞선 그 모습은 가슴 깊이 와닿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김두한과 일본군의 대치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박헌영과의 만남이 김두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의 결단 어떻게 보셨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